러시아는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쳤고 전쟁 비용을 충당할 자원이 고갈되었습니다. 전선의 군인들은 식량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탄약과 장비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Пусть не крапилку протянуты доллары нам в ноги. 러시아인들은 이제 그만이라며 대규모 봉기에 직전해 있습니다. 크렘린이 예산을 채우기 위해 가장 가난한 지역들까지 착취하고 있는 가운데 거리의 불만이 반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폭발은 모스크바의 스카이라인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텔레비전 화면도 불태우고 있습니다. 로스토프에서는 분노한 어머니들이 군사위원회에 불을 질렀습니다. 카잔에서는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항의가 전쟁 반대 구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게스탄 마을에서는 관의 홍수가 자치 요구를 촉발했습니다. 부랴티아의 저소득층 냉장고까지 군대에 의해 압수되었습니다. 상황은 그만큼 심각하며 이는 러시아를 현대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전국에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는 더 이상 크렘린과 거리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리와 거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보는 반란의 북소리처럼 들립니다. 모든 폭발은 무적의 국가라는 신화를 더욱 침식시킵니다. 이 붕괴의 사슬은 어디에서 끊어질 것인가? 2025년 8월에 크렘린 예산은 3조 7천억 루블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금융 역사에서 거의 들어본 적 없는 규모의 예산 격차를 나타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용이 매달 증가함에 따라 군사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익은 글로벌 가격 변동과 제재로 인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루블은 가치 하락을 멈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스크바의 재정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으며 전쟁의 부담을 견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해결책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부랴티아는 시베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로 이미 낮은 소득 수준, 제한된 생산 능력, 높은 실업률로 인해 취약한 사회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지역 당국과 자원봉사 네트워크는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중으로부터 직접 물자를 수집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자그리에프스키 지역에서 발표된 공고는 전선의 야전병원에 보낼 냉장고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청 목록은 빠르게 오토바이, 의류, 휠체어, 지팡이, 심지어 식수와 같은 기본적인 인도적 필요로 확대되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남아있는 작동하는 냉장고와 다른 사용 가능한 물품들을 넘겼지만 이 장면은 제공된 물질적 지원 때문만이 아니라 전달된 메시지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물류 요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와 군대의 무능력을 경제 관리와 전쟁 준비의 심각한 실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랴티아의 상황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정확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르쿠츠크에서는 지역 행정부가 교사, 문화 노동자, 공무원 및 교육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던 보너스 지급을 중단하고 이 자금을 군대의 필요에 직접 전용했습니다. 공식 성명에서는 이러한 삭감이 일시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무기한 계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사의 설명은 상황의 규모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SWO를 위한 돈이 남아있지 않으며 모든 자원이 소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어서 우리의 급여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코미 공화국에서는 요구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당국은 대중에게 전선에 보낼 어망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인들이 이 그물을 참호를 덮거나 임시 대피소를 짓거나 위장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중에게 요청된 지원은 음식이나 의류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직접 사용될 공학 및 방어 물자로 확장됩니다. 모스크바의 바우만 국립기술대학교에서는 전쟁 경제의 영향이 더 창의적이지만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행정은 학생들에게 위장망 뜨개질을 대가로 체육학점을 제공했습니다. 이 관행은 학업 성취도를 전쟁 물자 생산과 직접 교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선의 필요는 이제 공장이나 자원봉사 작업장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 커리큘럼에 의해서도 충족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증가하는 경제적, 사회적 압박이 대중의 기부 동기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침공을 열렬히 지지하고 전선에 돈을 보낸 사람들은 2025년까지 기부를 거의 4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진력이 크렘린의 선전이 아니라 전선에 있는 군인들이 직면한 가혹한 조건과 인도적 우려였습니다. 즉, 기부의 목적이 정치적 대의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친척, 친구, 이웃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인 지원조차도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비용이 계속해서 그들의 어깨에 놓이고 있으며 생활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기본식품부터 교통까지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는 반면 실질 임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건 및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가 악화되고 있으며 교통 인프라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특히 저소득 지역에서 점점 더 커지는 조용한 분노와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분노는 물질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전쟁에 보내는 어머니들도 이 전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다게스탄에서는 군인들의 장례식이 잇따라 열리면서 지역 자치라는 기치 아래 회의가 열렸고 이 문제가 지역의회 공식 의제로 신속히 상정되었습니다. 타타르스탄에서 한 이맘이 설교에서 수도가 전쟁을 선포하고 농민들에게 청구서를 보내면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민족정책위원회에 의해 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산 할당이 삭감될 때마다 지방에서는 불만이 커집니다. 중앙의 권력이 약해지면 주변부는 권위를 인정하기를 꺼리게 됩니다. 거리의 분노는 7월 말에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폭발했습니다. 충분하다 행진에 참여한 3,800명의 사람들은 첫 15분 안에 색깔 있는 물을 발사하는 물대포에 의해 해산되었습니다. 19개의 도시에서 검은 풍선을 손에 들고 내 아들을 돌려줘 라는 구호를 외치며 추모 사슬이 형성되었습니다. 페름에서는 빵값이 25% 인상된 것에 항의하는 군중들이 빠르게 전쟁 반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사람들에게 60만 루블의 벌금이나 전선으로의 자발적 배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도시에서 여권 없는 남성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대부분은 몇 달 전에 조지아나 카자흐스탄을 통해 나라를 떠났습니다. 손실은 더 이상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가정에 깊이 박힌 고통이 되었습니다. 독립적인 출처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사망, 중상 또는 실종된 러시아 군인의 수는 15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국가의 4가구 중 1가구에 검은 리본이 문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인구통계학자 파벨 엘리자로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97만 명에서 104만 명의 군인이 전투 효율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치는 여전히 사상자 수를 4만 5천 명으로 주장했지만 묘지의 현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독립시민단체인 마지막 주소는 대리석 작업장에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4월부터 6월 사이에 13만 2천 개의 새로운 군사 묘비가 주문되었다고 확인했다. 이는 하루 평균 1,450명의 사망자에 해당했습니다. 마을의 지역 신문들은 이제 부고를 추가 페이지에 인쇄하고 도시에서는 왜 전쟁인가? 라는 질문이 동네 벽에 스프레이로 그려져 있습니다. 국영 텔레비전이 조국의 영웅적인 수호자들에 대한 헤드라인을 방송하는 동안 텔레그램의 어머니들은 여전히 같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아연 상자가 도착했어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35만 명이 급속히 징집되었지만 확인된 숫자는 5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 경찰 본부 앞에 긴 줄 대신 침묵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여권줄에서 조지아 국경, 몽골 초원 또는 헬싱키 버스 정류장으로 급히 이동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 9달 동안 31만 명의 징집병들이 조지아, 핀란드, 카자흐스탄, 터키의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습니다. 모바일 국경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시민의 22%가 나라를 떠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족들이 여권, 현금, 디지털 지갑을 준비하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경 수비대의 익명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말 이후로 12만 명 이상이 영구적으로 나라를 떠날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쟁 난민의 총수는 13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방위 산업은 떠난 젊은 남성들을 대체할 노동자를 찾지 못해 생산 라인이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실업률은 여전히 7.3%에 불과하지만 이 수치는 전쟁이 만든 고용 착시를 감추고 있습니다. 군사계약 인력 모집이 러시아의 공개 노동시장 데이터베이스에서 처음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직업 목록의 상위에 올랐습니다. 가난한 지역의 젊은이들을 변경으로 유인하기 위해 최대 50만 루블의 급여 약속이 포스터에 대서특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광고는 종종 같은 거리에서 나란히 보이는 두 개의 표지와 동의어입니다. 하나는 군인을 모집하는 배너이고 다른 하나는 관 제조업체의 광고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상황이 더욱 암울합니다. 서방 기술 부품의 공급망 붕괴로 생산이 마비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1,100개의 중형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자동차 부문에서 해고된 6만 8천 명의 사람들이 세무서 앞에 긴 줄을 섰습니다. 임시사회 신용 신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부문도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레닌그라드 주의 동네 시장에서 감자 1kg의 가격이 90루블에 이르렀습니다. 연금 수령자들은 약국에 처방약을 사러 갈 때 빵을 살 여유가 있는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논의하기 시작한 보조 스마트 신용카드 프로젝트는 1990년대 쿠폰북의 QR코드 버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위기는 소득과 소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숙련된 인적 자원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6월 초부터 47개의 농촌 보건소가 의사 부족으로 인해 임시 휴업이라는 표지를 걸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장 가까운 치과가 300km 떨어져 있으며 치통으로 몸부림치는 한 농부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를 뽑은 것이 아니었나 라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중산층 가정은 자녀를 해외로 보내기 위해 터키, 아르메니아, 세르비아 경로를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에 많은 루블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 지표는 사회 붕괴의 가장 가혹한 반영 중 하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2024년에 7% 감소했습니다. 2025년 첫 분기에는 감소율이 12%에 달했습니다. 산부인과의 보고에 따르면 임산부들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아이를 키우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는 현재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도 조용히 삼키고 있습니다. 이민의 물결은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의 절박한 탈출만이 아닙니다. 나라의 가장 부유한 계층도 조용히 짐을 싸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엘리트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과도 정치가들은 그들의 자산을 두바이 기반의 역의 신탁으로 이전하여 러시아에서 자산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3달 동안 15억 달러가 등록되지 않은 채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루블료프카의 고급 빌라는 부동산 포털에서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아무도 루블로 불타는 집에 자신의 재산을 묻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은 당신은 지급 균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고는 법률 회사의 식욕이나 구매자의 결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거래는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용기 출발 시간과 맞춰져 있습니다. 수도의 복도에서는 루블이 160에 도달하면 남아있던 사람들도 표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이 점점 더 자주 속삭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의 공격 이후 단 한 달 만에 11만 7천 개의 여권이 발급되었습니다. 조지아 국경에서 차량 대기열이 35km를 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허가 비제 쿼터를 부과하여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심지어 아르메니아도 남성 인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거주 신청에 대한 상한선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르나우를 떠난 28살 안드레이는 유튜브에 올린 짧은 영상에서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남아있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선이나 감옥입니다. 망명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생존을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나는 그것을 치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발전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수년간 힘들게 구축해온 정치적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기 크렘린의 능숙한 선전 덕분에 역사적 임무이자 국가의 부활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노래가 국영 텔레비전에서 연주되었고 광장에서는 러시아 국기가 휘날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비용은 전선과 국내에서 모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몇 년으로 변하면서 탄약 부족, 장갑차와 드론의 손실, 심지어 기본적인 의료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은 무적의 지도자로서의 푸틴의 이미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냉장고, 오토바이, 담요, 심지어 식수까지 가난한 지역 사람들로부터 수집하고 대도시의 대학생들에게 학비 크레딧과 맞바꾸어 위장망을 짜도록 강요한 것은 국가의 군사 능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방 언론은 서방 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첨단 무기 시스템과 부품 위기를 기록했지만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이미지들은 크렘린의 엄격한 통제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대중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안정과 질서의 보증인으로 여겨졌던 푸틴은 이제 자신의 군대조차 장비할 수 없는 지도자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크렘린의 국내 정치에서의 행동 여지가 좁아지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전쟁의 재정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지만 중요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전선의 물류 체인에 차질이 생기면서 러시아 군대의 계획된 공격과 방어 수행 능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탄약 공급이 지연되고 장갑 부대는 예비 부품을 기다리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며 전선 뒤의 건강 및 탄약 창고는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전쟁 예산 부족은 장기 작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서방의 군사 및 재정 지원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이제 두 가지 무기, 공포와 통화만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은 강화된 법률, 경찰 압박, 구금, 그리고 긴 징역형으로 부추겨지고 있으며 통화는 중앙은행의 돈 찍어내기 반사작용으로 일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도구 모두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두려움이 억제될수록 사회 내부의 압력은 커집니다. 찍어낸 루블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사람들의 주머니 속 돈은 빠르게 가치를 잃습니다. 국영 텔레비전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슈퍼마켓의 빈 선반과 끊임없이 변하는 가격표는 거리의 시민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통제, 불능. 공습 경보는 국가의 분위기를 측정하는 심리적 지표가 되었습니다. 각 경보는 망치질 소리처럼 들리며 루블을 더욱 약화시키고 사람들의 인내의 벽에 새로운 균열을 더합니다. 크렘린의 강경 정책에 의해 조장된 두려움은 화학 반응처럼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 사이클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1993년에 옐친은 탱크로 의회를 공격하여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붕괴되었을 때 그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경제는 이미 증발하고 있어서 공포의 수명은 훨씬 짧습니다. 러시아 역사책에는 러시아 봉기는 강력한 현상이다라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이 문구는 2025년의 그림에서는 그 의미를 속삭이는 대신 크게 외친다. 빵은 비싸고 아이들은 무덤에 있으며 루블은 가치가 없고 드론 사이렌 소리가 밤낮으로 들린다. 그리고 과거의 예들은 이 공식의 결과를 명확히 보여준다. 1905년 첫 혁명 봉기는 피로 진압되었지만 12년 후 제국은 붕괴되었습니다. 1989년에 발트인들의 인간 사슬은 고립되었지만 2년 후 소련은 붕괴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사슬은 어머니의 비명, 전선에서 도망치는 병사의 반란, 그리고 굶주림의 소리와 함께 어느 광장에서든 재건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일한 차이점은 그 사슬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니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